소리를 잘 못 듣는 난청은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퇴행성 귀 질환입니다. 노화성 난청은 소리를 잘 못 듣는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울증, 대인 기피증 등을 일으켜서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난청이 있으면 치매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난청을 잘 관리해야 치매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난청과 치매의 연결고리를 살펴보고 난청을 잘 관리하기 위해 알아야 할 주요 증상과 개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득이하게 노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대개 모든 신체 영역에서 서서히 진행되는데요. 이는 소리를 듣고 이해하는 경로인 청각기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귀가 말소리를 듣고 이해하는 과정은 뇌의 측두엽에서 말소리를 분석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측두엽은 대뇌 반구의 양쪽 외곽에 있는 부분으로 청각연합영역과 청각피질이 있어 청각정보 처리하고 감정, 기억, 시각적 정보를 담당합니다. 주로 오른쪽의 측두엽은 비언어적 청각 자극에 대한 해석 능력을, 왼쪽 측두엽은 언어의 형성과 기억, 인지 능력을 담당합니다. 치매란 정상적으로 활동하던 사람이 뇌의 인지 기능을 상실하고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앞서 안내드렸던 청각 경로에 이상이 생겨 뇌의 측두엽에 소리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뇌의 인지 기능이 손실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측두엽의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게 되면 치매로 이어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력 손실의 정도가 심할수록 뇌의 인지 기능이 저하될 확률이 높아지며 치매의 발병률 또한 높아지는 것입니다. 또한 오른쪽 귀의 정보들이 주로 좌뇌로 전달되기 때문에 몇몇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오른쪽 귀의 청력 손실에서 치매의 발병률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력을 올바르게 유지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상생활 속 작은 실천 방법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음이 심한 곳을 피한다. 청력 유지에 있어 기본이 되는 것은 청각 유지에 손상을 가하는 소음 자체를 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음 공해가 발생할 때에는 번거롭더라도 귀를 막는 습관을 영위하는 것, 소음이 심한 업무 환경에서는 귀마개를 필수적으로 착용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80dB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달팽이관 내 세포들이 손상되어 발생하는 난청인 소음성 난청의 위험 확률을 높일 수 있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소음이 심한 장소는 되도록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볼륨은 60% 수준 이하로 청취해야 합니다. 스트리밍 컨텐츠 시청이 보편화되면서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거나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들은 어딜 가나 쉽게 눈에 띄는데요. 이에 세밀한 소리 하나하나도 놓치지 않고 듣기 위해 이어폰으로 볼륨을 최대 설정에 가깝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어폰으로 음악을 감상할 경우에는 최대 음량의 60% 이하, 하루 60분 정도만 듣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대중교통에서 스마트폰 등 음향기기 사용을 지양해야 합니다. 일상과 맞닿아 있는 대중교통 이용 중 이어폰 착용으로 음악을 듣는 것은 삶의 낙이 되는 달콤한 순간으로 느껴지곤 합니다. 하지만 대중교통 이용 중 이어폰 사용은 청각 유지를 위해 지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대중교통인 지하철과 버스 탑승 중에는 시끄러운 주변 소음으로 자신도 모르게 볼륨을 저절로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조절한다고 해도 본인이 인식하지 않는다면 볼륨 설정 자체를 크게 개의치 않는 경우가 많은데, 볼륨을 최대치 가까이 설정해 음악을 1시간 이상 듣게 되면 소음성 난청 위험 확률이 높아지므로 사용 자체를 지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네 번째, 샤워 후 면봉 사용하는 걸 피해야 합니다. 샤워 후 면봉 사용으로 귀 속의 청결함과 시원함을 느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귀 속의 청결함을 누리려 면봉이나 귀이개를 사용해 귀를 파는 행위는 오히려 귀 건강을 해치는 도구로 작용합니다. 귀지는 귀 속을 보호해주며 먼지, 박테리아와 같은 균으로부터 외이도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므로 귀지로 인한 이물감을 느낀다면 이비인후과의 내원의 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귀를 너무 깊게 파게 되면 고막을 자극해 고막이 손상되거나 청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 바른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장시간 의자에 앉아있는 현대인들은 앉을 때 다리를 꼬거나 턱을 괴는 등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나아가 척추의 틀어짐을 유발하는데, 이는 현대인들에게 흔한 난청의 원인이 됩니다. 척추는 귀를 포함한 뇌신경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잘못된 자세와 습관으로 척추의 변형이 발생하면 뇌의 신경이 눌리게 되고
뇌신경 기능이 퇴화되면서 청력 저하가 발생할 우려가 높습니다. 따라서 평소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경직된 몸의 허리와 몸의 근육을 풀어줄 수 있는 스트레칭을 생활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섯 번째, 카페인 음료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카페인의 과도한 섭취는 청력 저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불가피하게 섭취해야 할 경우 하루 한 잔 이하로 옅게 타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선한 과일, 채소, 통곡물이 들어간 식단 등 식습관을 형성하며 식사를 거르지 않는 습관도 청력 유지에 있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커널형 이어폰을 피하고 헤드폰 사용을 추천합니다. 귀 속으로 들어가 음향을 전달하는 커널형 이어폰은 고막에 직접적으로 소리를 전달하는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커널형 이어폰을 장시간 사용하면 음향을 듣는 본인도 익숙해져 볼륨을 크게 설정해 귀에 과한 소음으로 무리를 주기 때문에 소리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헤드폰 사용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헤드폰 사용은 볼륨을 크게 설정하더라도 귀의 외부에서 소리를 간접 전달해 청각의 무리가 비교적 덜 가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 적정 수면을 취해야 합니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이비인후과 팀에 따르면 수면 부족이 청력 저하를 유발하는 메커니즘을 동물 실험을 통해 규명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연구팀은 수면 박탈이 염증성 사이토카인 증가, 이온 항상성 이상, 유모세포의 손상 등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 청력 저하를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처럼 수면 부족은 심혈관계 질환, 비만, 당뇨병 등 만병의 근원인 만큼 평소 적정 수면을 취하는 것이 청력 유지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아홉 번째, 꾸준한 청력 검사로 청력 유지 지향. 시력 검사는 해도 청력 검사는 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귀 건강을 간과하고 방치하는 행위입니다. 청력 유지와 관리의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난청은 일의 효율과 학습 능력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치료 비용까지 늘릴 수 있는 위험 확률을 높입니다. 따라서 난청을 확실히 진단하고 청력 검사를 꾸준히 하는 것은 청력 유지를 위한 현명한 예방법 중 하나입니다. 눈이 피로하면 눈을 감듯 청력에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이어폰과 헤드폰 등 음향기기 사용은 현대인들의 일상의 숙명처럼 자리 잡고 있고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타인의 존중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사용시간 자체를 줄이는 것이 어렵다면 장시간 음향기기에 노출된 귀에 드문드문 휴식을 선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눈의 피로를 느낄 때 눈을 감고 휴식을 청하듯 청력에도 휴식이 필요한 맥락과 같은데 30분 이상 음악을 들었다면 5분에서 10분간 쉬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건강읽기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